여기 다 맞추진 않고요. 몇 개만 맞춰보겠습니다.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단위 킬로칼로리 칼로리 쓴다. 이거는 비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열량에 대한 설명이죠. 비열은 이렇게 복잡한 단위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같은 물질에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크다. 지금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다르지 않아요. 비열이 모두 같습니다. 그것도 설명 잘못된 거고요. 디귿 질량이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요것만 맞네요. 1번에 3번.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에 보시면 A의 비열이 B보다 크대요. 지금 질량이 같은 액체 A, B를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했어요. 가열 시간에 따라서 B의 온도가 천천히 올랐고 A의 온도가 빨리 올랐습니다. 그럼 비열이 얘가 크고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예요. A의 비열은 B보다 크다. 틀렸죠? 6분 동안 A에 가해진 열량은 B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얘도 틀렸습니다. 여기 써있잖아. 같은 가열 장치라고. 열량 가해준 열량은 똑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A의 온도 변화는 B의 2배다. 자,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1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 시작 안 했어요. 그럼 얘는 20도 올랐을 때 얘는 40도 올랐으니까 2배 맞죠. 얘도 3번. 자, 그럼 비열의 비도 구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지금 봐봐. 비열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열량도 같고 같은 열량, 그 다음 질량도 같아요. 같은 질량. 그러면 얘네는 1로 놓고요. 1 무시하거나 1로 놓고 그 다음 온도 변화만 다르지. 그러면 A는 온도 변화가 40인 거고 B는 20인 거야. 이렇게 구할 거야. 이거 생략한 겁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40분의 1은 20분의 1로 구할 거예요. 근데 40분의 1 대 20분의 1은 없죠. 우리 B는 무조건 정수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얘네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몇 곱해야 돼요? 40씩 곱해줍니다. 그럼 1대 2가 돼요. 그래서 2번. 다 맞았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만큼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문제는 진짜 많네요. 그거는 숙제로. 선생님, 근데 답지는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답지 이렇게 집착해. 답지가 있든 없든 안 보면 되잖아요. 다 거는이 안 돼요. 자, 열팽창 보겠습니다. 열팽창. 다시 104쪽 피시면 돼요. 열팽창. 자, 열팽창 보시면 열팽창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열팽창.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얘기야. 온도에 따라 물질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럼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온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는 건데, 그쵸. 근데 보시면 고체나 액체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팽창하는 애가 있고 조금 팽창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고체 열팽창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처음 길이 1000m인 고체를 1도씩 높이는데 늘어난 길이야. 그러니까 1000m인 애를 가열했어요. 가열했더니 납은 29mm 2.9cm 늘어났고요. 백금은 0.9cm 늘어났다. 그래서 물질마다 물질마다 열팽창되는 정도가 다르다.
많이 늘어나는 애가 있고 적게 늘어나는 애가 있고 뭐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건 열팽창이 아니죠. 네가 잡아당겨서 늘어나는 건. 자, 그 다음에 액체도 마찬가지. 액체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고체도 액체도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대요. 여기서 안 나온 게 있죠. 기체. 기체는 그럼 열팽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요. 열팽창합니다. 기체도 당연히 가열하면 커지고 냉각하면 작아지는데 왜 여기에 지금 얘에 빠졌냐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그럼 지금 방금 납이랑 유리랑 백금은 다 가열할 때마다 정도가 달랐잖아요. 근데 기체가 되면 가열하는 거에서 비율이 0도씨일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똑같은 비율로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 기체는 얘로 안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체보단 액체가 열팽창 정도가 크고 액체보단 기체가 열팽창 정도가 커요. 어쨌든 팽창한다. 그래서 얘가 나온 게 이제 요런 거 실험으로 나오는 게 물이랑 에탄올을 담아. 그래서 관에 올라오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온도 올라가겠죠. 그럼 얘도 열 받았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져서 팽창한다. 근데 물은 정도가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증가하고 에탄올은 이만큼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물보다 열팽창 정도가 좀 더 커요. 그 비열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팽창 정도가 고체랑 액체에 비해 크고요. 그 다음 부피를 늘어가는 정도가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죠. 기체는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체가 되면 모두 다 똑같은 비율로 273분의 1씩 증가하게 됩니다. 1도 올라갈 때마다. 뭐 열팽창이야 뭐 내용 자체는 쉽죠. 그거 이용한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 열을 가하면 부피나 길이가 커지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바이메탈이 뭐냐면 금속을 붙일 거야. 어떤 금속을 붙일 거냐면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을 붙일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A라고 하는 애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 B라는 애는 열팽창 정도가 커. 그러면 이렇게 띄어서 가열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열팽창 정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거고 B는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야. 많이. 이런 애예요. 근데 얘를 붙이면 요 끝을 붙였잖아요. 끝을 붙이면 얘네가 다르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끝이 맞춰져가지고 끝을 맞춰서 늘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는 요만큼 늘어나고 얘는 이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만큼 늘어나고 얘는 요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끝이 맞아. 끝은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휠 거야. 휘면 얘가 이만큼 늘어나는 동안 얘는 요만큼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휩니다. 어느 쪽으로 휜다?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 이겁니다. 가열했을 때. 그게 바이메탈이에요. 그럼 바이메탈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전기 회로에 넣을 건데요. 어느 전기 회로에 넣을 거냐면 열이 가해지는 전기기구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다림이라던가 전기 포트라던가 뭐 드라이기? 고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 많이 올라가는 애들 거기에 설치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원래는
다음에 얘랑 바이메탈이랑 이렇게 전기회로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열을 써. 막 온도를 높여가지고 열을 써. 그럼 얘 열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열팽창 일어나면 요렇게 휘어지는 거죠. 전기회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회로에서 끊어지면 전기 안 통하니까 당연히 열 안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식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다시 열이 가해지고 전기가 가해지고 이렇게 뛰고 가고 이걸 조절하는 거죠. 너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조절할 때 바이메탈을 써요. 반대로도 씁니다. 반대로 쓰는 거는 처음에는 떨어져 있어. 전기가 연결 안 돼 있어. 근데 열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열을 받았더니 얘가 휘어지면서 전기회로랑 연결해서 울려. 이게 열감지 화재 경보기입니다. 바이메탈 사용해 열감지 화재. 그러니까 전기 연결 안 됐다 열 받으면 휘어지면서 전기 연결하면서 울리게 만드는 게. 근데 보통 열감지는 요즘엔 잘 안 쓰죠. 연기로 하죠. 연기로 합니다. 저거 화재 경보기에 저거. 그래서 저것도 아마 연기일 거예요.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요즘에는 연기. 저거 가운데 동그란 거. 네, 저거. 화재 경보기. 저게 화재 경보인데 저 뭐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연기일 거예요. 요즘엔 다 대부분 연기니까. 저게요? 여기서 담배 피면 울릴 거예요. 보통 뭐지? 연기 막 들어가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생겼어요. 여긴 그게 없죠. 이 교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화재 경보기에 쓰이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실험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요번엔 뭐 할 거냐면 종이랑 알루미늄 호일을 겹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랑 알루미늄 호일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한쪽은 종이면이고 한쪽은 알루미늄 변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접을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빨래 널듯이 널었습니다. 너무 화면 깨진 것 같으면 책 보세요. 이렇게 널었어. 그러니까 한쪽은 종이면이고 한쪽은 알루미늄 면이어서 반대쪽으로 접은 거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접었고 하나는 이렇게 접었고. 그래서 얘는 알루미늄이 밖으로 나오게 접었고 얘는 종이가 밖으로 나오게 접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열하는 거지. 가열 장치예요. 가열 장치. 그러면 종이랑 알루미늄 호일도 늘어나는 정도가 열팽창 정도가 달라요. 누가 더 크냐면 당연히 알루미늄이 열팽창 정도가 크고 종이가 알루미늄보다 열팽창 정도가 작습니다. 종이가 알루미늄 작아요. 그럼 바이메탈이랑 똑같습니다. 바이메탈처럼 휠 건데요. 어느 쪽으로 휠 거냐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휠 겁니다. 작은 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널어놨잖아요. 널어놨는데 이 안쪽이 종이고 바깥 의자 밖으로 나와서 주시면 되잖아. 그게 더 귀찮겠다. 야. 아니 뭐 답이 다른데 이게 아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1번이 얘인 거고 요 2번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알루미늄 박이 바깥쪽에 하게 접었고 하나는 종이가 밖으로 가게 접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가열.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랑 종이를 겹쳐서 접었는데 한 개는 알루미늄이 바깥쪽, 한 개는 종이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같이 하면 똑같이 가열하면 한쪽 알루미늄 쪽은 더 열팽창 정도가 크고 종이는 열팽창 정도가 작기 때문에 열팽창 정도가 벌어질 건데 이때 우리가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으면 끝이 붙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이만큼, 종이는 요만큼 작게 늘어날 거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요. 휘어서 여기는 많이, 여기는 작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서 오므라든다라고 표현하고 오므라든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이 종이 쪽은 알루미늄은 많이, 종이는 조금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니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정도의 알루미늄이랑 종이를 붙여서 가열하면
오므라들거나 벌어진다. 어느 쪽으로?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얘 뭐가 있냐면요. 다리 이음매가 있어요. 다리 이음매. 다리를 지을 때 다리가 여름에 뒤틀리거나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틈을 벌려놓습니다. 틈을 벌려놓지 않으면 여름에 열팽창이 일어나면서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로 레일, 이건 많이 봤죠.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면 덜컹덜컹 덜컹덜컹 일정하게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덜컹거리는데요. 이것은 레일의 틈을 벌려놨기 때문입니다. 레일의 틈을 벌려놔서 이 사이로 기차가 이렇게 덜컹거리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틈을 벌려놓은 이유는 여름에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이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닿게 되면 얘도 휘어져요. 얘도 휘어지니까 틈을 둬서 휘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엔 벌어지고 겨울엔 만나는 건데요. 일단 엄청 더우면 틈이 막히기도 해요. 이렇게 완전 붓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다 계산해서 여름에 어느 정도 늘어나고 겨울엔 어느 정도 수축하는 걸 계산해서 이렇게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바퀴가 빠지겠죠. 그래서 너무 벌려도 안 되고 너무 좁히면 여름에 휘어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적당히 계산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벌려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이나 소유관은 디귿자관을 이어서 열팽창에 사고를 막는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쭉 탑층까지 쭉 가스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관이 있는데요. 이때 그냥 일자로 쭉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지나가다 보시면 중간중간 가스관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중간중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린 가스관도 구부리면 열팽창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열팽창에 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 중간중간 디귿자 구부리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 치과에서 치아와 충전재, 얘네는 묶음 짝꿍이죠, 짝꿍. 그래서 얘네는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철근을 세우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철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넣어요. 콘크리트를 넣어서 붙이면 이제 건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 건데요. 그 다음 치과에서 치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치아가 있어요. 충치가 생겼어요. 충치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깎아. 이 충치가 생긴 부분을 깎아서 구멍을 뽕 뚫고 여기를 금이나 은이나 충전재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뜨거운 물을 먹을 때 치아가 팽창하겠죠. 얘도 열팽창합니다. 요때 얘는 열팽창을 하지 않게 되면 틈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이거 뽕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아와 치아 충전재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만큼 늘어날 때 얘도 요만큼 늘어가서 공간이 없게, 얘도 마찬가지죠.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붙였어요. 그럼 철근이 열팽창할 때 콘크리트도 열팽창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틈이 생기지 않죠.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거의 같고 치아의 충전재도 에나멜 성분과 열팽창 정도가 같은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틈이 벌어지지 않고 빠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하는 걸 막아주니까요. 자, 그 다음 꽉 낀 금속 뚜껑을 열기 위해 금속 뚜껑을 따뜻하게 하면 쉽게 열린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잼이 유리병으로 돼 있고 그 위에가 금속 뚜껑으로 돼 있는데요. 요게 너무 꽉 닫혀서 잘 열리지 않으면 여기 뜨거운 물을 붓는 거죠. 뚜껑에만 닿게 부어주면 더 좋겠죠. 뚜껑에만 밖에 부어주면 여기 열팽창이 쫙 일어나면서 살짝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더 쉽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래요. 알코올 온도계는 우리 쭉 긴 유리관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관을 쭉
길다란 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열을 가하면 알코올의 부피가 커집니다. 알코올이 열 팽창하면서 그 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고, 차가운 거에 닿으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수축하면서 온도가 쭉 빨간 그래프가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팽창 정도에 따라서 균이랑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리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눈금으로 재서 우리가 균일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팽창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했고요. 넘겨서 보시면 요거 이제 실험입니다. 비열 이용한 실험인데요. 요것도 보시면 우리 물이랑 콩기름 가지고 실험했네요. 콩기름은 식용유예요. 식용유랑 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똑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을 했고 무선 온도 센서를 작동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요. 각각 100g씩 넣는데요. 질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질량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선 해서 5분 정도 측정을 한 거죠. 가열 장치에 넣고 같이 가열했기 때문에 열량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파란 그래프가 물이고요. 그 다음 빨간 그래프가 콩기름. 자, 그러면 물이랑 콩기름이랑 보시면 물의 온도는 더 천천히 올라갔고 콩기름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갔다. 지금 질량도 같고 열량도 같은데 콩기름의 온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콩기름의 비열이 더 작고 그다음 물의 비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106쪽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06쪽 풀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물질의 질량과 물질에 공급된 열량이 같을 때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크죠.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얘기고, 열량이 작다는 얘기는 공급된 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게. 자, 비열이 작으면 공급된 열량이 같을 때 같은 열량에 온도가 빠르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1번은 1이고 2번은 크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2번 위에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5분 동안 물과 콩기름이 받는 열량은 같다. 열량은 여기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했다고 써 있으니까 열량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콩기름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뭐 했냐면요. 비열은 누가 더 크다 그랬냐면 비열이 큰 거는 물이고 비열이 작은 게 콩기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같은 질량, 같은 온도만큼 필요한데 열량은 콩기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열이 작으면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같은 온도만큼 물이랑 같은 온도만큼 올리려면 필요한 열량은 콩기름이 더 작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분 후 가열장실 끌 거예요. 끄고 실온에서 두 액체를 그대로 두면 식겠죠. 식을 때도 물이 아니라 콩기름이 더 빠르게 식을 겁니다. 왜냐면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가 오를 때만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이번에 1번. 자, 3번도 보겠습니다. 물질 A와 B를 같은 색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요거는 질량이 같은 두 물질 A, B를 같은 색이 동시에 가열했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비열부터 볼까요? 기억에 A의 비열이 B보다 크대요. 우리 볼게요.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 걸로 볼까요? 똑같은 시간 5분 동안 가열했어요. 그럼 5분 동안 가열했을 때 A가 B보다 훨씬 빠르게 온도가 올라갔죠. 질량도 같고 같은 색이니까 열량도 같은 거예요. 같은 색의 불꽃이라는 건 열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열량도 같고 질량도 같은데 A의 온도가 더 빠르게 올랐어요. 그럼 A의 비열이 B보다 큰 게 아니라 A의 비열이 작다는 표시고요. 같은 시간 동안 A의 받는 비열이 B보다 많다. 이건 방금 했죠. 같은 색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했다는 얘기는 A랑 열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A랑 B는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이게 맞는 거니까 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프 다시 한번 쭉 정리할게요. 자, 그래프 3개 보실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와 비열 크기. 그래서 같은 질량입니다. 질량이 같아야 돼요. 에탄올, 콩기름, 물을 같은 세기로 가열할 거야. 같은 세기로 가열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질량도 같고요. 같은 세기로 가열했으니까 열량도 같아요. 같은 질량 같은 열량으로 가열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일정한 시간이 지났더니 3분으로 할까요? 3분으로 해서 똑같은 질량으로 봤더니 콩기름이 가장 온도가 빠르게 올랐고요.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이 물입니다. 물 순서대로. 그러니까 물이 가장 온도가 낮고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 콩기름이죠. 뭐가? 온도가. 우린 비열의 크기를 비교할 거니까 비열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비열은 반대란 얘기입니다. 비열은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게 비열이 제일 작고 비열은 콩기름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이 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량이 다른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합니다. 그림은 같은 물질이지만 질량이 다른 A, C와 D를 같은 세기로 가열했대요. 지금 같은 물질이래요.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열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비열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질량은 달라요. 질량이 다르고 같은 세기로 가열했대요. 그럼 열량도 같아요. 열량 같아요. C와 D의 질량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온도가 10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가열했더니 C는 40도가 됐고요. D는 25도가 됐어요. 지금 똑같은 물질이니까 비열도 같고 열량도 같은데 C가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갔고요. D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렇단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가 D보다 많단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C가 D보다 질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은 D가 더 많아요. 온도 변화가 작은 쪽이 많은 쪽입니다. 근데 우리 뭐 구하래요? 질량 B를 구하래요. D가 더 많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도 구하래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C의 온도 변화는 10에서 40이 됐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30도 차이 나고요. D는 10에서 25로 올라갔기 때문에 15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반비례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30분의 1은 15분의 1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해서 분모 없애고 B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요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소수나 분수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약분 싹 해서 구해주시면 1대 2가 질량비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공급한 열량과 온도 변화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 가지고 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잘 보시면 질량이 500g인 물을 가열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0분까지 물이 받는 열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열량 구하려니까 열량 구하는 공식 우리 식을 2개 배웠죠. 열량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였어요. 온도 변화였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물의 비열도 나와 있죠.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비열은 1입니다. 물의 비열 1이에요. 여기 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질량이 500g이래. 우리는 질량은 kg으로 계산할 거예요. 근데 조건은 500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거는 kg으로 고쳐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는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2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에서 60까지 40도 변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1 곱하기 0.5 곱하기 40 해서 계산하시면 20kcal 나온다. 해서 우리 뭐 식 외웠으면 대입하는 건 문제 없을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량이 g이라면 kg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여기 연습 문제도 풀 거예요. 1, 2,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1번 보시면 요번엔 뭐 했냐면 같은 온도, 같은 질량의 두 액체를 A와 B 실온에 두고 그대로
온도 변화를 나타냈어요. 냉각시킨 겁니다. 냉각시킨 거. 냉각시킨 것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50도에서 똑같이 냉각시켰어요. 질량도 같고 온도도 같은 애를 같은 실온에 놨으니까 온도 변화, 열량도 같을 겁니다. 1은 열량이 같겠죠. 그래서 온도가 쭉 낮아지는데 A는 30도 낮아졌고요. B는 40도 낮아졌네요.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진 곳이 비열이 더 작다는 겁니다. 비열이 큰 쪽에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은 쪽에 온도 변화가 커요. 반비례 관계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다른 물 E와 F를 같은 온도에서 같은 세기로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다른 물 E와 F야. 그럼 같은 물질인 거죠. 비열도 같아요. 질량만 다릅니다. 이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가열했더니 4분 동안 가열했더니 E는 10도에서 20도로 올라갔고요. 20도가 올라갔어요. F는 10에서 40으로 올라갔으니까 30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질량 B를 구하래요. 질량 B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와 질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E는 20분의 1, 질량은 30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일단 이거 곱하고 일단 이거 곱해야겠죠. 그래서 3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세요. 분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정수로 질량 B 구해주시고요. 이번엔 계산하는 문제. 질량이 200g으로 같은 콩기름과 물을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세기로 가열해서 일정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질량도 같고 열량도 같아요. 자, 이때 4분 동안 두 액체가 받은 열량을 구하래요. 열량이 뭔지 구하래요. 콩의 비열은 0.5,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이때 뭐 할 거예요? 이제 열량을 구하니까 열량식에 대입해야겠죠. 열량식에 대입할 겁니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럼 물부터 써볼까요? 물 친절하게 여기 비열 나와 있어요. 물의 비열 1이고요. 질량은 여기 200g인데 이렇게 200g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kg은 1000g이요. 그래서 0.2kg. 질량 0.2kg. 온도 변화는 물은 20도에서 시작해서 80도까지 갔어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60도씨가 올랐어요. 자, 그 다음 콩기름 대보겠습니다. 콩기름은 비열이 0.5래요. 0.5. 질량 같고요. 온도 변화는 20에서 140으로 올라갔어요. 120 증가했네요. 그쵸? 그럼 계산해보면 요거 이렇게 곱해서 계산 1은 안 곱해. 하여튼 곱해서 나온 값이 12kcal가 되는 거고 요것도 당연히 계산하면 0.5 곱하기 0.2 한 다음에 120 곱하면 12kcal가 나옵니다. 왜냐면 같은 세기로 가열했으니까 열량은 같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12kcal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써야 됩니다. 물도 12kcal, 콩도 12kcal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108쪽. 우리 열평형 저번 시간에 열평형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이요? 그쵸. 아까 지난주는 안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요. 자, 열평형은 뭐예요? 우리 접촉했을 때, 그러니까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열평형입니다. 그래서 열평형은 무조건 일어나는데 여기서 뭐 한 거냐면 열량계라고 해서 밀폐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애들이랑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선 온도 센서 꼽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올라갔어요. 왜? 뜨거운 물의 열이 차가운 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같아졌다. 그래서 여기가 열평형 상태다.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때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비열 보겠습니다. 지금 비열이 어때요?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이랑 비열이 같잖아요. 똑같이 물을 썼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온도가 30도 떨어졌고 얘는 온도가 20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쵸? 이때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뜨거운 물의 열량이 뜨거운 물에서 잃어버린 열량이 찬물이 얻은 열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량계 썼으니까요. 열량계 안에서만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cal 너무 높은데? 10kcal의 열량이 잃어버렸으면 얘는 무조건 10kcal의 열량을 얻어야 돼. 이렇게. 근데 네. 온도가 다르잖아요. 온도가 달라. 온도가 다르게 이동한 이유는 질량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많은 애랑 적은 애의 차이 때문에 지금은 차가운 물의 양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랐겠지. 그 다음에 이거 아예 다른 걸로 다른 물질로 실험했는데 온도차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비열의 차일 수 있다는 거죠. 비열 때문에 온도 변화가 다르다. 그런 얘기고요. 연용량은 필요 없고.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 문제 다 풀어낸 건 숙제고요. 숙제 지금 알려드릴까요? 네. 110부터 113? 그 다음에요. 클레이스 맨날 바뀌어요? 아니요. 두 분 계세요, 두 분. 오늘 누구예요? 원래 선생님. 원래 쌤이 누구예요? 원래 쌤이 뭐지? 맨 처음 했던 선생님 맞아. 원래 쌤이 누구였어요? 너 그때 너 남았을 때 있던 때 나 남았을 때 나 때문에 30분 늦게 잠깐 그 선생님. 집에서 주차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실 늦게 가셨어? 30분. 난 최상위는 안 돼요. 나 퇴소하자고 5번에서 1, 2, 3, 4는 괜찮은데 5번에서 근데 재상이건 문제 그래요, 좋아. 그럼 지원을 5분 해주세요. 빼고. 아니 세상에 거 116, 117 까지만. 19씩. 서술형은 뺄게요. 어이 재상이가 높어? 세상에 단연마다 다 있어요. 선생님 제가 받으셨는데. 자, 이렇게 푸시고요. 오늘 우리 여기도 좀 더 나갈 거예요. 네. 물질의 상식성이에요. 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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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입자 운동 할 겁니다. 입자 운동.